안녕하세요. 네, 해커스 공무원에서 간호직을 강의하고 있는 최성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제 1회 서울지 그 공무원 시험을 치러졌는데 전국에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문제, 간호관리학 20문제, 지역사회 간호학 20문제, 총 40문제에 대한 기출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간호관리학의 이제 그 총평을 하자고 한다면 법령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나왔던 부분이 기출이 됐어요. 네, 똑같이 영역이 됐고 그 마지막에 제가 이제 법령 등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사례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가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기대합니다. 예, 간호관리야. 예, 만점을 기대합니다. 이번 문제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합격의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90에서 95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가 강의를 했었을 때의 여러분들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이론 수업에 강조를 했었던 거와 앞으로는 이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던 그런 예측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들었더라면.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요. 내가 대학에서 전공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셀프로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부족한 것만 듣는 분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효율성이나 효과성, 목표 달성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쉬운 것도 차근차근 1번부터 10번까지를 디딤돌로 가셔야 되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고배를 마시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사건이죠. 이런 사건 등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분 좋게 이제 시험 문제를 풀으면서 간호관리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우리가 얼마나 강조를 했고 예측을 했었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죠. 자, 1번은 의사소통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명령과 권한의 체계가 명확한 공식적인 조직이다. 시험 문제 풀 때 뭐라고 그랬죠? 핵심 키워드를 봐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원화된 경로를 통해서 최고관리자의 지시나 명령이 말단 구성원에까지 전달이 돼서 권한의 집중도가 높고 의사소통의 속도가 비교적 빠른 의사소통 네트워크 유형이 뭐냐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풀으셨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슬형이 정답이 되겠죠. 사슬형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제가 우리 여러분들 이거 해설 자료를 탑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해설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서 사슬형 같은 경우는 이거고 우리가 Y형 같은 경우에는 집중도가 저렇게 고가 아니라 중이다. 거기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 그리고 특정한 리더가 없다라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최고 관리자라는 핵심 키워드가 나오게 됐고 그다음 원형 같은 경우에는 리더가 있지만 어때요? 예, 리더의 굉장히 권한의 파워가 있거나 그러진 않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핵심 키워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 돼. 특별한 문제 해결. 간염관리위원회, 아파트관리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등이 핵심 키워드가 줘야 되고 수레바퀴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 문제 해결 시 효과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중대한 환자안전 사건으로 의무보고 대상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의무보고와 우리 자율보고에 대해서 작년에 기출이 되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에게 법령의 내용 등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례형이긴 하지만 법령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덮어서 냈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탑재한 내용의 해설에 제14조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 하고 거기에 나와져 있는 의료법 1, 2, 3, 4에 나와져 있는 내용 등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2번, 3번, 4번을 아닌 1번은 의무보고 대상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도 지금 이렇게 백혈병의 치료 환자를 정맥주사제인데 빈크리스틴을 척수광내로 투입을 했대. 난리 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조현병 환자 갑작스럽게 달려들어서 얼굴을 가격했어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법령에 거기서 나와져 있어. 의료기관 내에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요것도 의무보고 대상에 들어가게 되고 수술 지혈을 했는데 복부 피하 조직의 자궁 부위에 두었던 꺼주 2개를 복부 안에 이러한 사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넣어놓고 우리가 이제 봉합했어요. 자, 이런 것도 의무보조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함정을 여러분들에게 더 이제 지방직에 대해서 예시를 더 해드리게 된다면 성인 2번 환자가 낙상으로 손목골절이 발생했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의 법조항에 나와져 있는 거에 해당은 없어. 그러면은 일단은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자율보고는 해야 되겠지. 그러나 여기에서 혹시라도 2번 대상자가 손목골절상이 발생을 해서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여기에 진짜 중대재해라던가 심각한 뭔가 인신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바로 의무보고 대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다만 여기에서는 그냥 2번 연장만 하면은 이 사람이 케어받고 태어나는데 지장이 없는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3번은 개인적 차원과 비교해서 조직적 차원의 간호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가장 옳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학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급. 그러면 조직적 차원에서 우리가 간호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뭘 하면 되겠어요? 표준과 지침을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그대로 매뉴얼대로 어떻게 돼?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지키시면은 사건, 사고를 예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직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고의 근본 원인보다 사고 발생자에게, 사람에게 하면 안 되잖아요. 초점이. 왜 그 근본 원인이 뭐가 발생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해결 방안이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근본 원인에 포커스를 받으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간호 실무 표준을 기초로 했잖아. 여기까지는 뭘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조직적으로 표준 실무를 만들어 놨어. 그 다음에 최선의 간호를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는 개인이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사고한 내용이라도 환자 및 보호자의 호소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이거 개인이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1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관리 이론의 시대에 따라서 구분했을 때 현대적 조직관리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줌 수업을 했거나 뭐 했을 때도 마지막까지 했었던 거는 상황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상황 이론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직무를 종류와 내용으로 분할하고, 이 핵심 키워드야. 분할하고 조직 구성원에 분담시켜서 그것에 대한 효과와 효율성을 도모하는 조직의 원리는 무엇이냐. 굉장히 이것도 학급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5번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것도 쉬웠다. 그리고 6번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암기할 때에 간호 인력을 산정하는 기법, 암기, 시간, 동작 분석 기술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산업공학적인 거 찍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기분 좋게 여러분들 착 체크하고 넘어가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우리 통제에서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환자 안전 접근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강조했던 거. 전이냐 후냐.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되겠어? 가시적, 잠재적 오류의 원인을 후향적으로 조사한다. 후향적이야. 그러면은 일이 터졌어, 안 터졌어? 터졌지. 사고 발생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고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후에 사후 대처를 하게 되는 거. 그것도 수술 중에 환자 몸에 이물질이 들어갔어. 이거 사건 터졌잖아. 왜 들어갔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 올라가야 되겠죠? 원인 결과도나 PDCA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환자 안전 접근 방법에서 근본 원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뭐 대량 생산을 할 때 도움을 주는 PDCA를 한다거나, 원인 결과도 같은 경우에도 후에 이것도 후에 수술 중에 이 물질에 들어간 내용의 적용을 해결하는 방법도 후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자, 이 하이니 같은 건 정답이 될 수가 없죠.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전에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하는 접근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우리가 다 준비를 했던 내용이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 근데 제가 찍었던 내용, 그 많은 법령의 내용 중에 핵심 키워드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문제를 내진 않았을 겁니다. 해커스에서 간혹직 강의를 들은 여러 선생님들, 여러분들만 쉽게 맞출 수 있었던 거다. 어차피 의료기관의 인증제도 같은 경우는 핵심 키워드만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좀 더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뭘 했어요? 상대평가 나왔잖아. 제가 절대평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 강조했죠. 그래서 법령을 하거나 이론 수업을 하거나 여러분들아 이거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러면서 오답 처리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등이 올해 서울직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양병원에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랬어. 왜? 정신병원도 같이 있었지만 정신병원이 병원으로 이렇게 병원급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나갔죠. 그래가지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인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자율적 아니에요. 무조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틀리게 되는 거고, 2번에 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상대평가 아니다. 절대평가라고 선생님이 절대평가라고 그렇게 알려줬지. 틀리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 유효기간은 4년, 조건부는 1년 있고요.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됐어? 우리가 마지막 법령을 했었을 때 나오게 되죠. 이 4번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했었더라고 하더라도 1, 2, 3 모두 다 어디서 봤어? 내가 해준 복습 문제, 기출 문제 거기서 나오게 된 거죠. 그건 것만 정리를 했었으면은 그냥 4번을 자신 있게 찍었을 거예요. 자신이 없었고 한 번이라도 보지 않았던 거라면은. 그러나 이거 법령에 나와져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읊어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병원은 3년 동안 이렇게 의료기관 인증도 받아야 되지만 인증에 대한 그 전문의 타이틀을 달고 있기 위해서 3년 간격으로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돼요. 일단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9번. 9번은 이것도 의료의 질 구성 뭘로 보고 알아 그랬어? 수행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도 수행 정도, 업무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 목표의 적절성, 장기간 결과 등으로 산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장기간이라고 거기 나와져 있잖아. 이런 것들도 몰라도 의료 서비스의 수행 정도, 목표의 수행 정도, 여부 이거 나오면 뭐 찍으라고 그랬어? 효과성이라고 찍으라고 그랬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A 조직에서 팀 내의 모든 구성원들을 동등 거기다가 줄을 치라고 했죠. 이거 했을 때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과 같이 이론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있었어요. 제가 자신 있게 이 문제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면 동시적 전략 같은 경우는 국가고시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기에서 원래 빈출이 되거나 국가고시에서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간호사 면허증에. 그런데 최근이라고 하더라도요. 5년 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동등하게 해주고 서로 알도록 해서 집단의 결속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조직 변화를 계획하고 이에 대한 조직의 변화의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일단 항목적인 건 아니야. 경험 합리적인 건 뭐라고 그랬어? A, U, or B 했었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규범적인 거 재교육은 전략은 뭐라고 그랬어? 굉장히 말을 안 들어.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교육하고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를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키워드가 들어간다고 했지. 근데 여기에서는 구성원들을 동등하게 자기에 대한 뭔가의 끈끈한 동지애를 느낄 수가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동지적인 전략. 정답은 2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의 전문직 간의 협력이 되겠어요. 우리 파트에서는 뭘로 보시면 되는 거냐면요. 조정과 협력 파트에 있거든요. 근데 전문직은 뭘로 보게 되냐. 이거는 닥터와 RN에 같이 일하게 되는 의료진에 대한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이 나왔지? 사이 간이야. 전문직 간 협력. 그렇게 되면은 나의 이론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여져 있었지만은 전문직 간에 협력할 수가 있는 내용 이거는 좀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문직 간의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전문직에 맞는 교육이나 연수에 참여해서 전문성을 우리가 향상시키는 방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윈윈하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져 있는 2번은 있죠. 최근에 보건의료기관은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전통적인 구조 계층을 지금 다 파괴하고 뭘 하고 있어요? 예, 팀 구조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팀 조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틀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직 간의 협력은 구성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직무 만족을 향상시키지만 보건의료 비용 효과와도 관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리게 되는 거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부분을 활동을 통합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이것도 학급 문제예요. 예, 모든 드러나 있잖아요. 예,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의사와 간호사 간의 활동을 의미를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거를 통합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 네. 조직의 목표에 여러 가지 요소 등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의료진들의 의사소통이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야. 그러니까 협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으로 나오게 하려고 한다면은 이 의료진의 관계 형성에 대한 내용에 으쌰으쌰 하자라는 그런 협력 내용의 설명이 나왔었으면 정답이었겠죠. 근데 모든 부분이 나와 있어서 오답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시험 문제 쉬웠을 겁니다. 학급 문제가 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이제 마케팅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 말 했어요. 마케팅에서 이제 뭐 나와져 있는 뭐 소멸성이다, 뭔성이다, 이런 거 단순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나올지도 몰라!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서울직에서 이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됐죠. 이론서 99페이지 피시게 되면은, 그 테이블 여기 옆에 나와져 있어. 그렇지, 정확하게 나와져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걸 강조를 하면서 했었는데, 다행히 가장 어려웠던 시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도 시험 문제에서. 그러나 헬커스 공무원 선생님들은 제 수업 시간에 들었었을 때에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하면서 바로바로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는 의료 서비스는 일반 제품과 달리 형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는데, 자, 의료 서비스의 소멸성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소멸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소멸성. 자, 여기서 서비스의 표준 설정 및 수행한다. 그거는 가변성이다. 가변성, 이질성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강한 조직 이미지 창출 막 하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잖아요. 무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수 없잖아. 무형성. 그 다음에 진료 예약 제도를 실시를 한다. 진료 예약을 왜 해? 내가 그 시간에 환자가 딱딱딱딱 오거나 아니면은 재분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소멸성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비수기에 수요가 변동된다라는 내용이 거기 나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소멸성, 비수기, 비수기의 의료 예약 있잖아요. 수요 변동. 수요 변동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진료 예약 제도를 실시하면 되고, 친절하고 세심한 고객 관리다라는 건 비분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분리성. 정확하게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인 질관리 QA와 그 다음에 총체적 질관리 TQM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1번과 같은 경우 내가 이거는 뭐라고 말했었어요? 두 개 비교할 때 모든 전체 지속 이런 것들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과감하게 찍어라 얘기했죠. 뭔가의 특정의 범위를 두게 되고 뭐 하게 되면은 QA가 되고, 총체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것을 포함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번 특정 범위를 벗어난 결과를 초래한 개인과 특별한 원인을 구명한다. 특별한 원인 아닌데 이거는 모두 다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QA 색깔이 진하고, 그 다음 문제 해결보다는 지속적인 질 향상을 하게 되네. 지속적? 선생님이 이거 외우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얘는 TQM이 되는 거고. 3번 활동 범위와 참여자는 의료진으로 제한한다. 제한하지 않는데 모든 임상, 비임상 모든 직원들이 서로 포함이 돼서 으쌰으쌰 하면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TQM이었는데, 얘는 제한
안 한다? 그럼 얘는 QA가 되게 되네. 그 다음에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의 목표를 두게 되는 것이다. 여기는 모두 다 들어가는데 여기 환자 진료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것도 QA에 대한 성격이 더 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속성을 강한 거 정답 2번이 되게 되죠. 마약 관리. 아, 이것도요. 마약 관리 잘 보고 하세요. 그랬었죠. 마약 관리는 쉬웠어요. 여러분들아. 향정신 의약품은 팀별로 일반 투약차에 보관하면은 안 돼요. 그쵸? 이거는 뭘 해야 돼? 거기도 해설에도 써있잖아. 이중 잠금 장치 철제로 된 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14번 1번 틀렸고 2번 마약장의 열쇠는 수간호사가 보관하고 사용할 때 꺼내준다? 수간호사가 아니야. 듀티의 선임간호사. 예, 선임간호사가 있죠? 같이 이게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H사에 대한 내용에 나와져 있는 보관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가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제가 그 마약장 열쇠는 관리자나 선임간호사 그 듀티에 선임간호사나 아니면 관리자를 딱 정해놓으면 좋겠지만 수간호사가 딱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이트 때는 수 선생님 안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이 마약장 열쇠 관리 마약장 금고 열쇠를 간호사가 직접 전달한다. 직접 전달은 뭐가 되겠어요? 듀티 바톤 터치할 때 핸드 투 핸드. 그래서 그 손에다가 지어줘야 되지. 어디에 위치에 뭐가 어디에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안 돼요. 바로 손에다 주면서 바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 투 핸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요. 마약 처방 전에는요. 정보 보호 차원에서 대상자의 인적 사항만 간단히 기술한다? 아니죠. 거기에서 나와져 있는 내용 등에 환자 주소, 성명, 상병명 정확히 반드시 기록하고 의사의 면허번호도 기록하고 의사의 자필 사인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처방 전 2년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져 있는 투약, 중지된 마약, 잔량도 마약 대장에 기록하고 약국에 반납을 하게 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병동에서요. 근무하는 일반 간호사의 직무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시간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간호사들한테 빠르게 직무를 이게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설문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와져 있는 것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거기 자료 수집하게 되는 직무 분석을 했었을 때에 그때에 하는 직무에 관한 정보 수집하는 방법 중에서도 우리는 질문지법이 가장 지금 이 상황에는 적절하다. 관찰, 면접, 작업 표본 방법 그래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 시간 없어서 못해요. 4번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것을 갖다가 표본 방법으로 돌리게 되면 시간도 여기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빠르게 우리가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지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정보 수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쉬웠고요.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에 간호 실무의 인적자원 관리에 적용한 사례로 가장 옳게 되는 것은 교재에도 다 있습니다. 성취 욕구에 따른 업무 분담을 배치를 하시면 가장 좋은 성취동기에 간호사 인적자원 관리를 하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좌절과 퇴행 요소에 고려한 보상 같은 경우는 뭘 생각하세요? 알더포를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네, 여기에서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있고 성과와 보상의 연계, 기대 이론도 생각을 해보셨을 거고 사회적 비교 과정에 고려한 대우도 공정성 이론은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취 동기 이론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취 요건에 따른 업무 분담과 배치는 간호 실무의 인적 자원에 적절하다라고 해서 교재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7번으로 보도록 합니다. 자, 직무 수행에 평가를 했었을 때에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구성원의 강점이 아닌 약점을 평가를 한다. 여기에서도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강점, 약점, 아무튼 약점만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평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대의 수행 표준이나 그 다음에 목표를 평가하는 과정 중에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전에 다 해놔야죠. 지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때에 따라서 평가할 때마다 내가 이쁜 사람들은 더 주고 미운 사람들은 덜 주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해야 되는 그 평가 요소 같은 것 등은 또 목표 설정 같은 경우는 평가 이전에 다 기준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 4번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것도 찍었죠. 다면 평가 보고 가세요. 선생님들 다면 평가 나올 것 같아. 다면 평가 보고 가라고.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네, 실시.
가끔씩 저도 소름 돋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러나 왜 그랬냐면 현상에서 그게 중요하니까. 예, 우리 현상. 1차 평가, 보통은 직무수행 평가 했을 때 단면 평가도 1차 평가자는 피평가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틀리게 된 거고,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평가자, 한 사람의 피평가자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단면 평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풀으면서 제 생각을 좀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더십 같은 경우에도 현대적 리더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이제 보통 평이하게 이제 변혁적과 거래적 리더십이 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쉬웠을 겁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뭐만 생각나? 보상만 생각하시면 풀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거래적 리더십이 나오면 선지 다른 거 세 개는 뭐가 되겠어? 변혁적인 색깔이 굉장히 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 얘기 나오는 거 보상 어딨나? 눈 크게 뜨고 찾아보시면 되겠죠? 바로 2번에 나와져 있게 되는 겁니다. 보상.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게 되면 간호사들이 보다 창의적인 관점으로 개발을 하고 격려를 한다. 이제 변혁적 사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개인적 선장을 할 수 있도록 알맞게 임무를 부여를 하거나, 이것도 이제 변혁죠. 그리고 알맞게 임무를 부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준다, 이끌어준다,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은요, 뭔가 창의적이고 이런 걸 다 도모해준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리더가 다 해준다라고 하면 틀려요. 아시겠죠? 리더는요, 방향만 쫙 설정해주고 이렇게 잘 보면서 네, 케어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의 지적을 자극을 해줘. 1대1 케어하면서 지적 자극을 해줘. 그래서 지적 자극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잘할 수 있어 라는 것으로 쭉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만들어주는 게 변혁적 리더십에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간호사들한테 자신감을, 비전을 제시를 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보상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네,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학급 문제가 되겠고요. 자, 19번은 설명하고 있는 인력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아우, 이것도 합니다. 상 중 하 중에 하. 신규 간호사가 담당한 구체적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3에서 6개월 교육기간이 다양하다.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간호표준 투약관리, 검사물 관리, 그다음에 간호과정 적용, 환자교육, 인수인계, 간호기록 등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거 언제 해요? 실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간호사가 아니라 전체 간호사들이 새로운 버전이나 또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 거고, 최신 버전이나 관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교육, 유도교육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신규에서 하기도 하겠지만은 그거는 우리 기업의 전반적인 내용, 철학이나 비전, 이념, 우리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 신규 간호사는요, 직무를 나와져 있죠. 그래서 직무 OT, 오리엔테이션. 지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MBO에 대한 장점입니다. 아, MBO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때? 열심히 강조했고 우리가 문제 많이 풀었고, 네, 목표 설정에 구성원 참여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관리 제도이다.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측정 가능한 성과만이 아니라 질적이고 장기적이다. 이게 틀렸지. 계량적, 양적인 거. 이게 단점이 뭐가 되겠어요? 내가 항상 말했잖아. 선생님들, 내가 항상 말했던 거 뭐가 있어? 상하를 포함을 해가지고 MBO를 설정하게 해줬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상급자는 하급자를 믿지 못한다, 이 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질적인 거, 보여지지 않은 그 퀄리티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최고 관리자, 상급자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하급자는 그러한 스킬이 없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단기 1년 정도만 하지 장기간 전략적인 것을 같이 하진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확하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정답은 3번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구성원들이 관리자의 협의하에 업무 계획을 설정하고 동기부여를 하죠. 업무 계획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 평가할 때 그때도 함께 하게 되죠. 위드야, 위드. 그래가지고 우리가 20문제를 이렇게 간호관리학을 풀어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쉬웠을 겁니다. 아마 100점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수두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평가에는 여기서 대체적으로 고민을 하셨던 거 1번 같은 경우도 2번에 그 법령에서도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없어요.
여기에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으로, 수업 보면서 고민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게, 저는 12번 문제 같거든요. 마케팅. 그러나 저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직에서 이렇게 나와서 약간 정말 눈물 났지, 이거를 나와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그냥 나이스하게 확 다 풀었을 텐데요. 이 12번 문제에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론을 계속 듣고 왔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간호관리학에서는 기대를 해봅니다.